구치소에서 죄수와 헌병으로 만난 선후배 김수영 서양 화가. 2016년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방송된 글입니다. 대한민국 사나이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군 복무. 이 자랑스럽고 의미 깊은 기간 동안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제대를 하는 것이 멋진 사나이지만 안타깝게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영창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41년 전 1975년도 이야기입니다. 군대 감방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니 현역이나 이제 입대를 한 청년들은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절대 이곳에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알겠나? 나는 헌병병과로 EBC 312기이며 군 복무 중 약 15개월을 구치소에서 근무했다. 당시 우리 사령부 제3군 사령부 구치소에는 약 50명의 장병이 제수로 있었는데 하사관 6명, 나머지는 병이었다. 먼저 구치소 입감에서부터 설명한다. 헌병대 군 법무관이나 지휘관에게 죄를 인정받아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병사는 당직대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 정문에 서류와 함께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옷을 전부 벗겨 면도날이나 담배, 돈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 후 철창 안, 즉 감방으로 들어간다. 철창은 세로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려져 있고 마룻바닥에는 병사들이 죄수라고 쓴 군복을 입고 있는데 마루 일직선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 종일 반성문을 쓰거나 군 복무 규율을 외우며 군대 생활에 갖춰야 할 예의와 법규, 규범에 관해 철저하게도 재교육을 받고 시간이 되면 작은 연병장에서 체력 단련도 받는다. 처음 입감하는 제수에게는 구치소에서의 반성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우선 기합을 주었다. 요즘은 기합이 아니라 얼차려라고 하지만 일단 앉는 자세부터 시작한다. 정좌로 앉아. 정좌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다. 평좌로 앉아. 평좌는 양반다리로 앉는 것이다. 여기서 헌병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앉는 자세를 바꾸는데 앉아서 지상에서 30cm 높이 올라 자세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10분만 해도 얼굴에 땀이 맺히고 무릎이 까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세를 할 때마다 철창이 날아갈 듯 맹렬한 구호를 복창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기합은 약과다. 철창 타기는 제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합인데 세로로 된 철창을 기어올라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매달리는 것이다. 온몸을 양손으로 붙잡고 버텨야 하는 자세이며 이마에 땀이 비오듯 하지만 그 자세에서 반성문을 외워야 한다. 나는 부모 형제와 조국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이곳에 왔으므로 철저하고 강력한 정신개조를 하여 조국과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밖에 구치소 염정장에서의 기합은 인간 개조의 작전이었다. 멍석말이, 이것은 죄수들이 횡들어 누워 돌돌 말아 굴리는 방식이며 짜장 곱빼기는 죄수를 바닥에 눕혀놓고 모두 올라가 쥐어짜게 만드는 벌칙이다. 이런저런 기합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해 8월 소나기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당직대에서 수감자, 우리는 감자라고 약칭했다. 감자 하나 있으니 인솔하라는 지시가 있어 나는 당직대로 갔다. 그곳에는 한 병사가 발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리와 함께 그 병사를 데리고 구치소로 향했다. 물론 도망을 막기 위해 바지에 혁대를 빼고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허리는 끈으로 매어 내가 뒤에서 끈을 잡고 구치소로 향했다. 가만히 있자. 얘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놈일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얼른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비를 쫄쫄 맞으며 철창이 있는 깜방으로 걸어가는 처량한 제수를 보면서 나는 혼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제수는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것이다. 하나님, 이런 일이. 구치소 정문에 들어서자 나는 구치소 규칙과 임무대로 그를 벗겨 온몸을 수색하였고
그는 비를 맞아 덜덜덜 떨고 있는지 무서워서 떨고 있는지 차마 불쌍해서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바르르 떨고 있었다. 헌병이 화이버를 쓰고 있을 때 일반 병사들은 근무자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다. 화이버로 눈을 반쯤 가리고 있거니와 화이버에 써있는 반짝반짝하는 헌병자만 봐도 지옥의 사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기만 했다. 죄수라고 쓴 군복을 입히고 철창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조수 헌병이 그를 갈구기 시작했다. 정신교육과 신체 단련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부모 형제와 조국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이곳에 왔으므로 철저하고 강력한 정신교조를 하여 조국과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악에 바친 음성, 독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눈물이 섞인 반성의 목소리는 외떨어진 산중 시멘트 바닥 차가운 철창 안을 메아리쳤다. 그 소리는 이방저방 죄수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게 들려왔고 눈물에 땀에 범벅이 된 학생회장이 2시간 동안 그렇게 모질게 교육을 받은 다음 정자로 앉아 조용히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갔다. 전교생 1200명의 조회 시간 우렁차게 외치던 학생회장 G95가 생각나고 선생님들과 동료 학생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체력이 소진되어 초조금 상태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176번 감자. 네! 176번 병장 김모모. 출신 고등학교 어딘가? 네! 176번 서울 모모 고등학교입니다. 틀림없네. 좋은 학교구만. 그 명문 학교에서 구치소 깜빵에 온 소감이 어떤가? 176번 병장 김모모. 죄송합니다. 죄명이 뭔가? 176번 김모모 군무 이탈입니다. 잘 빠졌다. 원인은 휴가 가서 애인이 귀대하지 말고 하룻밤만 더 있다가 귀대하라고 해서. 애인이 이쁜가? 주색에 빠져 귀대를 사흘이나 늦어? 매우 잘 빠졌다. 3번 복창. 176번 매우 잘 빠졌다. 매우 잘 빠졌다. 매우 잘 빠졌다. 나는 그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단체 기합이 있을 때마다 그를 슬그머니 다른 일을 시키면서 열애를 해주곤 했다. 그렇게 매번 대우를 하는 것을 눈치챈 학생회장이 주말 한가하던 때 점심 배식 받으며 가면서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근무자님, 감사합니다. 뭐가? 매번 저를 열애시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다닌 고등학교 2년 후배라고. 그리고는 구치소에 있는 한 달 동안 배려해 줄 테니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였다. 배식을 타러 식당에 들르면서 잠시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일은 벌어졌다. 학생회장 그럼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커다란 식판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죄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맥이 팍 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충격이었다. 탈창 사건이 난 것이다. 내가 황급히 당직대로 알리자 중대장이 사령부에서 날아왔고 헌병대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일어났다. 백차를 타고 부대 밖을 수색했고 강원도 산골 비탈마을 이곳저곳을 온 부대원이 찾아 나서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 죄수의 집에 통화를 해도 집에는 안 왔다는 소식이고 나는 죄수를 놓친 근무자라서 내가 깜빵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나는 같은 헌병 동료들과 함께 오후 내내 이웃 마을과 멀리 산 너머 마을까지 뒤지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그놈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점심을 굶은 채 해걸음이 되어도 그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애만 타는데 배는 고파 미칠 지경이었다. 부대에서 약 5km쯤 떨어진 외딴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 샘이 보여 물 한 모금 퍼마시려는데 그 집 주인 처녀가 조금은 이상한 느낌으로 얼굴이 벌건 채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내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꿀꺽꿀꺽 들이키자 그 아가씨는
나에게 삶은 감자를 한 바구니 내밀면서 먹으라고 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고마워 그것을 받아들고 그 집 마루에서 개걸스럽게 마구 먹고 있을 때였다. 우물가 장독대에 봉숭아 코스모스가 보이고 빨간 고추가 널려 있는데 그 항아리 중에 하나가 뚜껑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을 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눈이 번쩍 뜨였다. 옆에 차고 있던 경봉을 높이 들고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들춰보았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 학생 회장놈이 벌벌 떨면서 고개를 파묻고 웅크리고 있었다. 들고 있던 경봉으로 대갈통을 부서져라 두들겨 패고는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하여 나는 재수족해도 내가 놓친 수감자를 내가 잡을 수 있었다. 부대에 무전기로 연락하여 백차가 달려왔고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 선배는 나를 천당과 지옥으로 몰고 좌지우지하여 군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이 그날이었다. 내 군생활은 그렇게 외줄타기로 아슬아슬하게 끝났고 제대 후 10년쯤 되던 어느 날 명동을 걷다가 행인 중 어느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는 10여 년 전 구치소에서 탈창을 했던 학생회장 바로 그 선배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크게 한바탕 웃고 있었다.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참 대단히 나쁜 선배님이셔. 그래, 난 군대 체질에 안 맞았어. 아, 여보, 인사해. 여기 이분 알지? 으악! 그 부인은 그 사건 때 나에게 삶은 감자를 준 고마운 강원도 여인 바로 그 여자였다. 여러분, 군 복무기간 중 영창 가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알았지요?